정말 돈 많은 괴짜인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건설하겠다. 지난 1월 달에 컨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허풍일까요? 현실 가능성은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뤄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으로는 부족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시장에서는 비웃음, 냉소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돈이 있는 것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생태계, 수율, 패키징.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SK가 작년에 뭐 3조 7천억 47조 원에 이렇게 흑자를 봤지만은 그 부분의 대부분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같으면 저렇게 투자 안 하고 반도체 산업을 안 한다 그러지만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테라팹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로직, 설계죠. 그 다음에 메모리, D램, 낸드, 패키징 이렇게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반도체 시설을 테라팹이라 합니다. 근데 머스크가 삼성하고 계약을 다 지금 파운드리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머스크는 이제 이 테라팹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옵티머스라든가 AI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쇼티지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제때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는 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지 않나가 통하지 않는 이유, 반도체 공장은 돈이 있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SK도 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조차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치보다는 학습 곡선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단 공정은 설비가 실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운영 데이터가 쌓여지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나노, 3나노급은 장비를 사도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진입 장벽은 레시피라든가 공정이죠. 결함 관리, 개츠, 검사, 루프, 공정 설계, 수율, 램프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야지만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TSMC가 2나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율은 기술의 결과물이고 수율 램프는 사람, 협력사, 데이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그 일론 머스크가 돈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성공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공장을 갖는 순간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안정적으로 굴려서 좋은 칩을 만들어 많이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보통 수년, 수십 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생태계가 있죠.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없이는 단독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반도체 천하의 삼성이라 할지라도 소부장하고 협력이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단 노드는 부품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공급망이 동시에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일본의 아베가 한국의 반도체 장비 그 소재 한 3가지를 수출을 막았었죠. 그때 우리나라 휘청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 뭐 국산을 하면서 잘 넘겨갔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장비 벤더라든가 소재 벤더, 팹 운영팀, 품질, 신뢰성,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부 모두가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좋은 그 수율의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머스크를 냉소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는 돈을 태우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을 태우며 배우는 산업이다. 자, 잘 보세요. 되게 좋은 말이죠. 반도체는 돈을 태우는 산업이 아닙니다. 돈을 쓸어 박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태우면서 배우는 산업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저 테라팹에 대한 얘기를 이 반도체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머스크가 병목을 웨이포로만 보면 반만 맞는 겁니다. 진짜 병목은 패키징, 후공정, 후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칩 공급 제약은 단순히 웨이퍼가 부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첨단 패키징, 코어스라든가 이런 것들 후공정 캐파가 제품 출하를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이것만 문제는 아닌 거 있죠. 엔비디아 CEO도 첨단 패키징이 병목이고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TSMC에 가서 엔비디아 전용 패키징 공장을 해달라 노했습니다. TSMC가 말을 안 들어줬죠. 그래서 TSMC는 코어스 같은 첨단 패키징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의 공장을 검토를 하고 대만의 신규 또 미국의 애리조나에도 첨단 패키지 공장 허가를 추진하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징이 중요하죠. 패키징이 중요하니까 파운드리 1등도 미국의 패키지 공장을 같이 가져간다 이런 신호를 보여내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가 진짜로 공급 안정성을 원한다면 로직보다는 패키징 테스트 모듈화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테슬라는 뭘 할 수 있나? 테라팹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테라팹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파 락인 이거죠.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삼성이나 SK 또 그다음에 TSMC나 이런 데를 보고 니네 우리한테 물량을 확보를 잘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공장을 지을게. 그래서 캐파를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인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삼성은 대형 파운드리 계약을 했죠. 165억 달러. 20한 3조 원 가까이. 그리고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AI6는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AI5는 TSMC하고 삼성하고 나눠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머스크하고는 굉장히 이런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테라팹을 만든다는 것은 삼성이나 TSMC에 더 많은 캐파와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도 직접 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서 가격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전용 라인이라든가 공정 최저가 참여권을 얻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머스크는 26년 칩 로드맵을 더 공격적으로 끌고 가려는 메시지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나리오는 후공정 패키징 중심의 테슬라 전용 캠퍼스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로 수직 통합, 수직 계열에서 선단 로직부터가 아니라 패키징 2.5D, 3D 인터포저 기판을 조달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고속 인터커넥터라든가 열 전력을 검증을 하고 모듈, 보드, 서브렉을 통합을 하고 도조, 옵티머스, 로봇, 택시 등에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ROI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그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테라팹이라는 이름을 써도 실질적으로는 AI 칩 공급망의 뒷단을 테슬라가 장악하려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주 괴짜가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 성숙 공정, 전력 안 알리고 PMIC라든가 MCU라든가 일부를 내자. 이건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제로는 아니죠. 차량이라는 로봇은 고신뢰성, 장수명이 핵심이라서 최선단 로직보다는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센서 인터페이스, 특정 MCU 같은 쪽을 자체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약간의 겁주는 그런 여차하면 그냥 나는 공장을 짓고 말겠어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용 AI 칩은 서버용 AI 칩과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서 약간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칩은 단순히 연산 성능만이 아니라 장기 신뢰성, 열 진동, 전압 스트레스, 안전 인증, 검증 체계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쪽에 일단 로봇 쪽에 들어가니까 이게 좀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단 공정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검증 가능한 공급망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에서 안정적으로 램프하는 성능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점 때문에 업계는 테슬라가 결국 삼성 TSMC와 협력으로 갈 것이라고 더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압박을 하면서 삼성하고 TSMC하고 어떤 뭐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적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거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업계가 머스크를 비웃는 진짜 이유 6가지입니다. 팹은 돈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선단 수율은 돈으로 구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병목은 웨이퍼가 아니라 패키징, 테스트, 수율 안정화로 이동 중이다. 테슬라는 이미 삼성과 대형 이나노급 계약 프레임에 잡혀있고 현실은 협력 강화입니다. 협력 강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또 좀 더 그 합리적인 가격에 달라는 얘기죠. 테라팹은 협상, 캐파 락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로 한다면 순서는 후공정 패키지, 일부 성수공정, 그리고 매우 장기적으로 선단 로직입니다. 그래서 업계에는 삼성으로도 부족이라는 말보다는 그 부족을 팹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단순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이 있고 하여튼 괴짜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테라팹, 로직,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까지, 파운드리까지 한꺼번에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풍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더 웃고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한테는 더 좋은 그 비즈니스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